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열린 안의 존재를 안 것도 놀랍지만 그 8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어쨌든 침몰 원인, 그 진실을 모른다는 것도 좀 저는 좀 적잖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앞서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특검도 좀 맹탕이었고,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참위도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,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 근데 뭐 약간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. 뭐 굳이 점수를 준다면 침몰 원인 관련해 갖고 뭐 점수를 준다면 한 80점 정도는 저희는 됐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침수,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하고, 그 다음에 그 파단, 세월호 선체 이제 왼쪽에 이런 그 파단이나 이렇게 상처, 손상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90점 이상 줄 수 없는 거지.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조사는 돼 있고, 그래서 저희는 뭐 80점 이상 줄 수 있고, 또 실제로 그 외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토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 뭐 90점, 95점 나아가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거를 지금까지처럼 하면 어렵겠죠.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외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외력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작용을 했을 건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한다면 90점, 95점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과학적으로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KBS 보도에 나왔던 무슨 소리, 블랙박스 영상에 이제 녹음돼 있던 소리 관련된 부분, 그다음에 파단이라고 하는 이제 철판이 찢어진 걸 이제 파단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의 외판이 어떻게 손상을 입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까도 추정이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소리는 하중이 어떤 시점에 뭐 몇 번에 걸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내인설 부분에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넘어지니까 그냥 물이 들어와서 그냥 침몰했다 이러면 되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, 열린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앞에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 부족이었으니까 침수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. 어찌 보면 꼼꼼하게 보질 못했고. 근데 침수, 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설명이 됐어요. 근데 얼마나 들어왔는지 초반에, 그러니까 초반 침수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자세도 그렇고, 그러니까 물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뭐 1, 2, 3정이라고 하는 그때 기록됐던 영상의 그 자세가 되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보면은 생각보다 가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 심인환 보좌관께서 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 사고 시점을 보면 급 우선에 급 행경사, 그 다음에 침수, 이 세 개가 사실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져서 그 발생했거든요. 네. 이제 그 중에서 그 아까 말한 그 쇠사슬 기울기라든가 이 동요, 쇠사슬의 흔들림, 그러니까 파동, 뭐 이런 거가 급 우선회와 급 행경사를 보여준다면 그 침수 과정은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좌연 피난전기실 주변에 있는 파단이 사실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아닐까 의심을 추측을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되면 그게 급 우선의 급 행경사 침수가 사실은
하나의 그 범주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설명 가능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연구나 조사가 있다면 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, 지금 뭐 우리 시민한 연구원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안에서도 막 갑론을박 하시면서도 네. 또 여러 가지 좀 감정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, 여러 가지 좀 조건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증거에 기반한 좀 진실을 이렇게 쫓으실 수 있는 어떤 뭔가 동기? 뭐 그런 힘은 좀 어디서 오셨을까? 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. 그 소박하게 얘기하면 진실이 저 앞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, 이런 거고, 뭐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특조위부터 세월호 선조위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중책을 맡다 보니까 그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좀 책임감, 이렇게 짐 같은 게 좀 있고요. 근데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중에 뭐 책임자 처벌은 빼고 침몰 원인을 얘기한다면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희망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가는 거죠. 만약에 그 보이지도 않고 진짜 암흑을 헤매는 거라면 힘들어서 주저앉았겠죠. 저는 이제 증거를 그냥 과학적으로 따라갔다. 단지 그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뭐 이상한 뭐 괴담을 유포하는 듯한. 사실은 제가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잠수함을 언급한 첫 번째 사람일 거예요. 저 사실 그 뉴스 찾아봤거든요. 연건이 하니까 그 KBS 예. 인터뷰에서 잠수함 얘기하셔가지고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일단은 추정할 수 있는 게 제 상상으로는 그거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. 네, 추정한다라고 그렇죠. 하니까. 외력의 뭐 다양한 어떤 예. 가능성 중에 하나. 왜냐하면 이제 외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럼 안 보였다? 그럼 물 밑에 있다? 네. 뭐 물 밑에 있는데 뭘까? 움직인다?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한 거고요. 누군가가 만약에 증거들을 외면하면 분명히 왜곡이 일어날 것이다. 저는 그거가 또한 사회적 참사라고 보거든요. 이 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사고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좀 꽤 많이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? 안 봐도 여러분들도 추정할 수 있는 그 얘기들만 적혀 있어요. 침몰했으면 다 보건성 불량이고요. 거기에 암초가 있으면 좌초고요. 네. 그다음에 배 두 대가 뭐 손상을 같이 입었으면 충돌이에요. 아직까지는 아마도 꽤 많은 이런 선박사고에 관련돼서는 아마 선조위가 했던 이런 정말로 방대한 해석을 수행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. 그 방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잘 없었어요. 굉장히 안타깝게도. 이쪽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저런 방식으로 해석돼야 되는 그 가운데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. 각각의 해석들이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핀 안정기가 그 해저 바닥에 꽂힐 때 하중이 뭐 이 돌아가는 하중에 뭐 한 10배쯤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확실하게 될 텐데 뭐 한 20-30% 작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변수로도 뭐 달라질 수 있는 대부분의 해석이 그랬어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 깊은 더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단에서 그건 미처 못했고 침수도 미처 못 봤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좀 이렇게 어쨌든 직접적으로 되게 깊이 좀 관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좀 이제 이 참사를 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싶으신 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? 해마다 이제 4월 16일이 되면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. 이렇게 추모와 애도를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아주 작게 그냥 객관적인 증거들을 그냥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남겨주면 좋겠다.
뭐 누구는 세월호 선체 충격 흔적이 없어, 충돌 흔적이 없어 그러는데 봤어? 못 봤거든요. 근데 가서 보면 그냥 보여요. 그건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, 근데 그걸 마치 아무도 안 볼 거라고 믿고 흔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배격해 할 수 있는, 저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음만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혹시 좀 연구원님은?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도 좀 따가운 시선을 느끼죠. 네. 뭔가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, 아니면 뭔가 좀 뭐 괴담 같은데 또 뭐 신봉하는지 음모론에 뭐 이런 것처럼,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검열도 되고 네. 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. 근데 뭐 적어도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과학적인 부분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챙겨보겠다. 그냥 과거에 어떤 생각이었든 뭐 내가 주장을 했든 뭐 누군가가 뭐 밉든 간에 주장을 하는 사람 미울 수도 있고 뭐 전혀 뭐 안 볼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데, 그런 거 말고 한 번쯤은 한번 봐주시고, 그래도 뭐 내 믿음이 맞다, 뭐 이거는 그 믿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. 대신 객관적으로 좀 봐주실 수 있는 열린 마음, 그거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룸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. 많은 분들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두 저자분의 말처럼 우리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곧 있으면 세월호 8주기인데요.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또 진실을 찾는 노력, 진실을 마주하는 노력 또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 인터뷰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